안녕하세요. 오늘은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신과의 대화 2권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생각들을 함께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이게 형식은 한 개인과 신이라는 존재의 대화인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뭐랄까 현재 우리 인류 또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그런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보여주는 신의 본성이라든지 또 인간 사회 시스템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들 그리고 자유의지의 역할, 의식 변화 가능성 같은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대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료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신은 모든 것이고 신 아닌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신 자신이 스스로를 체험한다. 뭐 이런 식이죠. 네,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분노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신의 체험의 일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와, 그건 정말 좀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신에게서 오는 어떤 생각이나 영감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각자의 경험, 또 뭐 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나 선택, 이런 필터를 거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대화 전체가 그냥 저자, 닐 도널드 월시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 아닌가? 하고요. 실제로 자료 안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맞아요. 정확히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되묻는다고요? 네, 신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경험을 뭐랄까 공동 창조하고 우리의 판단이나 선택 과정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냐는 거죠. 아, 공동 창조. 네, 그리고 또 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저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없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생각해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재의 경제, 정치, 사회, 종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냥 미개하다. 영어로는 프리미티브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와, 미개하다니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인류가 지금 이런 시스템들이 최선이라고 믿는 일종의 집단 오만에 빠져 있다. 그래서 더 나은 변화나 개선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뭔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집단 오만, 변화에 대한 저항. 그러면서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영어로는 shift in consciousness. 의식의 전환이요? 네, 단순히 뭐 제도를 바꾸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삶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존중하고 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깊은 이해, 여기에 바탕을 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신이 정말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고 싶다면 왜 그냥 직접 나서서 바꾸지 않는 걸까요? 네, 그 질문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료의 핵심 답변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 즉 free will입니다. 자유의지. 네, 신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과 또 자기 자신을 원하는 대로 창조할 절대적인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만약 신이 모든 걸 지시하고 결과를 통제해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창조자임을 깨닫고 경험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창조자임을 깨닫는 기회. 그렇죠. 그 결과가 뭐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좀 파괴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창조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이 시스템 비판과 자유의지 개념,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려고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1994년 4월 9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기사들이죠. 네, 여기서 잠깐 이 기사들을 통해서 자료가 뭘 말하려는 건지 그 핵심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자료는 재밌게도 1994년 그 하루치 신문 기사만 훑어봐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을 해요.
마치 뭐랄까? 인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딱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할까요? 그 하루치 신문에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다 담겨 있었나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 착취 문제입니다. 경제적 착취요. 네, 개발도상국의 노동권 문제, 강제 노동 금지라든지 안전 기준 같은 거요. 이걸 둘러싼 갈등 기사를 통해서 자료는 이 노동권 향상을 반대하는 게 노동자들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착취해서 이득을 얻는 국내외 기득권 세력들, 예를 들면 공장주나 다국적 기업 자본, 이런 세력들이라고 분석을 해요. 아,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입니다. 당시 독일의 경기 후퇴 기사를 예로 들면서 해고의 고통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현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해고당하는 그런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짚어주죠. 사회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성차별 문제까지. 세 번째는 체계적인 차별 문제예요. 미국의 공정주택법 시행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이름 아래에서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특정 집단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심지어는 빈민가 고액 임대료 같은 착취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유재산권 뒤에 숨은 차별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유재산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단적 편견과 착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힘의 논리와 폭력성입니다. 힘의 논리요? 러시아 정치인이 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걸 통해서 인류가 아직도 갈등 해결 방식으로 힘에 의존하는 그런 미개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그 하루치 신문에 여러 문제들이 다 담겨 있었네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들을 통해서 자료는 인간 사회가 여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것, 뿌리 깊은 차별, 그리고 힘의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법 내추럴 로우라는 개념도 잠깐 언급하죠. 네, 맞아요. 뭐냐면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는 아주 자명한 이치 있잖아요. 이걸 진화된 존재는 깨닫는데 미개한 존재는 보고도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큰 망치를 가진 자가 이기는 게임, 이건 주로 남성들이 하고 여성들은 좀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정의나 사랑, 이런 걸로 힘을 쓰려고 한다, 이런 관찰을 덧붙여요.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흥미로운 관찰이네요. 자, 이렇게 1994년의 단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한 다음에 자유는 다시 좀 희망적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현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도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떻게 말하나요? 네, 신은 아까 말했듯이 자유의지 때문에 직접 개입은 안 하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조언을 제공한다고 해요. 물론 인류가 과거에 그런 조언들을 많이 무시해왔다고 지적은 하면서도요.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마치 원치 않는 인간 체험이라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조금씩 깎아내서 마침내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조각 과정과 같다고요. 아, 조각 과정이요? 네, 아주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신이나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 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료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요? 네, 작가, 예술가, 영화감독, 음악가, 교사, 영적 지도자들, 또 진실한 정치인들, 그리고 아주 평범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까지 선조들이자 선발자들인 우리 모두,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덕분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다 이런 이야기네요. 굉장히 힘을 주는 메시지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식 변화를 좀 더 빨리 앞당기려면 혹시 거대한 운석이 충돌한다거나 아니면 외계 존재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의 전 지구적인 충격 요법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자료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던데요? 네, 그런 질문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자료의 답변은 좀 묘한데요.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영원한 순간, Eternal Moment of Now라고 표현하는데 이 순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그리고 집단의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요? 네, 이 지금이라는 게 마치 계속 변하는 모자이크 같아서 우리의 생각, 특히 우리가 집중하는 생각이나 집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대재앙이 일어날지 말지 여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의 집단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우리가 그런 엄청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니 사실 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외계 존재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치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은 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우주 다른 곳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보다 덜 발달했고 일부는 훨씬 더 진보했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 진보한 존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를 방문해 왔고 우리를 관찰하거나 때로는 조용히 도와주었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도와주었다. 어떻게 도와주었다는 걸까요? 뭐 기술적인 도움 같은 건가요?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짚어요. 지난 75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대략 20세기죠. 이 시기에 인류의 기술, 예를 들면 뭐 CT 스캔이라든지 초음속 비행, 컴퓨터 칩 같은 것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발전이었죠. 이게 과연 순수하게 인간만의 성과일까 하고 묻는 겁니다. 몇천 년 동안 없던 그런 비약적인 발전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일어났겠느냐 하면서 외계에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해요. 와, 기술 발전에 외계의 도움이 있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럼 영적인 도움은 왜 이렇게 더딘 거야? 하고요. 맞아요. 기술은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영적인 발전은 더딘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영적인 도움 역시 꾸준히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신과의 대화 책 자체도 사실은 그 도움의 일부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 이 책 자체도요? 네. 다만 영적인 자각이나 의식의 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처럼 단기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계 존재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오랫동안 이 과정을 돕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목적이 변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이래요. 촉진한다. 네. 만약 그들이 딱 모습을 드러내면 그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인류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면의 지혜에 도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반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단의식이 충분히 성장하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그때는 그들이 자신을 드러낼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 그럼 혹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뭐 영화에서처럼 그런 사악한 외계 존재는 없을까요? 자료는 그런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도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있듯이 덜 진화된 외계 존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있을 수는 있다. 네. 하지만 동시에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그 존재의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는 보호받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현실을 창조한다. 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원칙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결국 끌어당기게 되고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계속 지속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는 신과의 대화 2권의 일부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의지의 그 막중한 힘과 책임, 그리고 느리지만 분명히 진행 중이라는 의식의 전환 과정, 또 더 나아가서는 외계 존재의 개입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이 자료가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지점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의 생각과 선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현실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말미에는 이런 암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 그리고 신과의 연결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맞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게 뭐 첨단 기술이나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보다는 우리 자신의 집단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이 현실 자체를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게 함으로써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직시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도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 참 의미심장한 해석인데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 네. 1994년 신문에 비춰졌던 그 모습들 중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